나는 일기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기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농사일 끝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오시던 아버지, 간혹 내게 웃음을 보이시던 그 짧은 순간들이 새삼 눈앞에 선했다. 하지만 그 글씨들은 내가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전쟁 속에서 겪은 일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결단이 여과 없이 담겨 있었다. 그의 글에는 밤의 추위와 배고픔, 동료의 숨결과 마지막 인사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은 떨렸고 심장은 깊게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영웅이기를 거부했고 대신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는 이제 안다. 어머니는 늘 그 산골 남자가 돌아와 평범하게 사는 것을 고마워하셨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흔과 잊지 못할 이름들이 있었다. 우리는 우연히 시청에서 발견한 편지를 통해 그 진실의 조각을 더 맞춰갔다. 편지에는 아버지를 향한 동료들의 감사와 미안함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단순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살렸다. 나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글자는 바랬지만 뜻은 선명했다. 어떤 날에는 아버지의 작은 배지와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사람은 전우이거나 혹은 전쟁 속에 잠시 마주친 연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얼굴은 아버지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따뜻하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밭을 일구는 성실한 남자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아버지의 침묵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기록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일은 곧 나에게도 치유의 길이 되었다. 몇 통의 전화를 걸자 오래된 목소리들이 하나둘 응답했다. 그들은 모두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어떤 이는 눈가를 적시며 그 사람은 평생 친구 같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을 찾아가 작은 모임을 열었다. 낡은 사진과 일기, 편지들을 테이블 위에 펴놓자 숨죽인 침묵이 흘렀다. 그 자리에서 한 노병이 손을 떼며 말했다. 우리는 그때 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둘 전쟁의 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혼자 남아 적의 시선을 끌어 시간을 벌었다는 이야기, 부상병을 업고 산허리를 넘어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홀로 남겨졌을 때 자신을 위로하듯 하늘을 바라보며 가족을 떠올렸다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들은 눈물과 웃음을 함께 불러일으켰다. 나는 듣는 동안 아버지의 무게를 조금씩 알아갔다. 그의 조용함은 부끄러움이 아니었고 영웅이었지만 영웅이라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의 의지였다. 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종종 그들을 찾아가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도움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게 상대가 모르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는 영예를 바란 적 없고 대신 동료들의 삶을 조용히 지켜주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그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작은 추모 행사를 치르겠다고.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노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젊은이들은 경청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히 아버지의 삶을 읽어내려갔다. 사람들은 경이로움과 슬픔으로 눈빛을 보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할머니가 와서 내 손을 꼭 잡았다. 내 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들이 집으로 왔단다.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삶은 비밀스러웠지만
그 영향은 수많은 가정에 닿아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일기와 편지를 정리해 작은 책으로 묶어 마을 도서관과 전쟁 기념관에 기증했다. 아이들은 전쟁의 참상과 희생을 책을 통해 배웠고,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아버지를 이야기했다. 어느 해 봄, 작은 제막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앞에 꽃을 놓았다.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비로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사는 삶을 존중하고 기억하겠다고. 세월이 흐르고 나는 나이가 들었다. 가끔씩 밭에 나가 일을 하다 아버지의 손길을 떠올린다. 그의 말 없던 사랑은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었다. 손수 만든 도시락, 밤늦게 불을 지핀 작은 등불, 내가 넘어질 때 조용히 내 등을 떠미는 따뜻한 손길처럼 말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비범함이 있었다. 그 침묵의 무게를 배운 자로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영웅의 전설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다. 그 온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질 것이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손때 묻은 도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살아온 날들을 더듬는다. 허리춤에 맺힌 주름, 손등에 선 굵은 혈관, 그리고 말 대신 건넸던 작은 몸짓들. 어린 내가 울 때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내주었고, 내가 기뻐할 때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종종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따라 걷는다. 밭두렁을 걷던 발자국 소리, 마당에 말린 고추의 향, 초겨울 아침에 장작을 패며 내던지던 작은 신음소리까지. 그런 소리들은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전쟁에서의 그날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그는 다정한 농부로만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그 선택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꿨다. 그의 결정 하나가 어느 가족의 밤을 밝히기도 했고 어느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도 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오래도록 빛을 발했다. 나는 그 증거들을 모아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다. 글로, 말로, 기념으로. 그리하여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숨쉬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손때 묻은 도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살아온 날들을 더듬는다. 허리춤에 맺힌 주름, 손등에 선 굵은 혈관, 그리고 말 대신 건넸던 작은 몸짓들. 어린 내가 울 때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내주었고, 내가 기뻐할 때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종종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따라 걷는다. 밭두렁을 걷던 발자국 소리, 마당에 말린 고추의 향, 초겨울 아침에 장작을 패며 내던지던 작은 신음소리까지. 그런 소리들은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전쟁에서의 그날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그는 다정한 농부로만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그 선택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꿨다. 그의 결정 하나가 어느 가족의 밤을 밝히기도 했고 어느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도 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오래도록 빛을 발했다. 나는 그 증거들을 모아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다. 글로, 말로, 기념으로. 그리하여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숨쉬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손때 묻은 도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살아온 날들을 더듬는다. 허리춤에 맺힌 주름, 손등에 선 굵은 혈관, 그리고 말 대신 건넸던 작은 몸짓들.
어린 내가 울 때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내주었고, 내가 기뻐할 때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종종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따라 걷는다. 밭두렁을 걷던 발자국 소리, 마당에 말린 고추의 향, 초겨울 아침에 장작을 패며 내던지던 작은 신음소리까지. 그런 소리들은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전쟁에서의 그날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그는 다정한 농부로만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그 선택은 많은 이들의 삶을 바꿨다. 그의 결정 하나가 어느 가족의 밤을 밝히기도 했고, 어느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도 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오래도록 빛을 발했다. 나는 그 증거들을 모아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다. 글로, 말로, 기념으로. 그리하여 그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숨쉬게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서 걸음을 돌린 나는 마음 한편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아버지가 평생 내게 하지 못했던 무수한 말들이 이제야 하나둘씩 풀려나오는 듯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상자들을 꺼냈다. 이번에는 천천히 마치 아버지와 대화를 하듯 하나씩 펼쳐보았다. 그러던 중 나는 바닥에서 얇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지만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은 듯한 내용이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내 마음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 지키지 못한 동료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침묵. 그러나 나를 살게 한 건 가족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무겁게 살아왔는지, 그걸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에게도 이 편지를 보여드렸지만 어머니는 오래 고민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었어.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 하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진 나도 몰랐구나. 어머니의 눈가에는 오래된 아픔이 스며 있었다. 아버지의 침묵은 어머니에게도 상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묵묵히 곁을 지켰고 아버지의 어둠마저 함께 감내하며 살아왔다. 나는 두 분이 함께한 삶을 생각하며 그 세월의 무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의 전우였다는 이들이 남긴 기록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인터넷과 도서관, 국가기록원까지 뒤졌다. 그러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속했던 부대는 당시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만 그중 일부 작전은 특수임무로 분류되어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중 한 작전이 바로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그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다. 그 작전의 이름은 흑매작전. 당시 전투 상황이 워낙 극한이라 생존 확률이 20% 이하였고 자원자를 받았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록 한 구석에는 희미하게 남은 문장이 있었다. 마지막 신호는 매복 지점에서 관측됨. 구조가 지연되었으나 아군 병사 한 명이 끝까지 신호를 유지하여 탈출 경로 확보됨. 나는 이 문장을 읽자마자 아버지가 보낸 신호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전우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부대가 전멸하지 않았던 이유, 모두 아버지의 마지막 행동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구조 당시의 기록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지운 듯한 흔적. 나는 담당자에게 물었지만 그는 난감한 표정만 지었다. 그 시기 자료는 대부분 훼손됐습니다.
고의인지 단순 손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조된 병사는 한 명뿐이었다는 건 맞아요. 그 병사가 바로 아버지였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을 상상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들것에 실려오면서도 아버지는 아마 전우들이 무사한지 먼저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전쟁에서의 생존은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아버지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버지, 당신 잘못 아니에요. 살아 돌아온 게 죄가 아니에요. 살아남아서 우리를 지켜준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세요.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아버지에게 닿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작은 음악 스피커를 가지고 갔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70년대 포크송을 틀어놓고 묵묵히 앉았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듯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요.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숨기지 않을게요. 그러자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어와 낙엽이 묘비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이상하게 그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끼며 마치 아버지가 내 어깨를 다독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그 착각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면서도 나는 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침묵의 무게가 이제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영웅을 거창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정작 진짜 영웅은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간다는 사실을 나는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와 농사를 짓고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다는 건 결코 평범해서가 아니었다. 그건 아버지가 선택한 삶이었고 아버지 나름의 속죄이자 치유였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총 대신 호미를 들고 포연 대신 땅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는 동안에야 겨우 과거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몰랐다. 아버지의 침묵을 무뚝뚝함으로만 해석했고 그 속에 숨어있던 깊은 아픔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버지의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축음기를 발견했다. 바늘을 올리자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가수의 이름조차 지워진 옛 레코드였다. 음악을 들으며 문득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여름이면 마당에서 홀로 농기구를 손질하며 이 음악을 희미하게 틀어놓곤 하셨다.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프게 마음을 찌른다. 그날 나는 축음기 옆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발견했다. 가끔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감사하면서도 두렵다. 하지만 내가 버틴 날들 덕분에 아이가 자라고 아내가 웃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이나 읽었다. 아버지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는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졌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냥 묻어둘 수 없다고.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아픔을 내가 이어가야 한다고. 며칠 뒤 나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함께 사진을 찍었다던 그 전우의 자녀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오래된 한 권의 노트를 내게 건넸다. 그 안에는 당시 전우들이 서로에게 남긴 일기 조각과 짧은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서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는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이다.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긴다. 언젠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 돌아갈 것 같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몇 분 동안 그대로 얼어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오히려 난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것뿐이야 라고 늘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었다. 아버지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운명을 거스른 사람이었다. 그 전후의 딸은 조용히 말했다. 제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당신 아버지는 말이 적은 대신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준 분이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울컥했다. 아버지는 늘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 분이었다. 어릴 때 내 자전거 바퀴가 부러지면 아무 말 없이 고쳐놓으셨고, 눈 오는 날이면 나보다 먼저 마당을 쓸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투박하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다음날 새벽이면 나 몰래 필요한 걸 챙겨 놓으셨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했다. 전쟁 속에서 잃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잔인한지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남은 인생을 지키는 것에 썼던 것이다. 가족을, 평범한 일상을, 작은 행복을. 아버지는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묵묵히 살아왔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나는 아버지의 묘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와 전우들의 기록,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묶어 만든 작은 기록집이었다. 묘비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드디어 완성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제가 대신 말할게요. 아버지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어떤 강함이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가장이었다. 나는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약속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그리고 그 약속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아버지가 평생 찾아 헤맸을 그 평화를. 이제야 내가 조금은 이해한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